27,436명. 이 숫자는요, 금년 우리나라로부터 170여 개국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언어와 피부색과 또 문화를 초월하여 복음과 빵을 전하기 위해 온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는 삶을 도와주는 분이 있습니다. 한 대학교의 교수로서 또 청년들에게 선교와 꿈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오늘의 주인공,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 타국을 찾아가 귀한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들. 그런 그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주는 분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용기를, 선교사들에게 비전을 전달하는 사람. 김천대학교 이충홍 교수님을 만나봅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시간부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외국 유학생 머리 위에 이들의 나라 위에 우리 김천대학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이충홍 교수님 맞죠?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 멀리까지 어쩌세요? 예, 이 교수님 만나 뵈러 왔죠. 서울에서 김천까지 단숨에 내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충홍 교수님은 특별히 선교 동원가라는 이런 소리를 듣고 계세요. 그래서 선교 동간 또 뭔가 궁금한 마음도 있고, 또 우리 이 교수님 내 자녀가 모두 이 교수님 본받아서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라서 진짜 확인하러 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좀 깊은 얘기를 나누기 위하여 우리 여기서 계속 서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어디 장소를 좀 옮겨서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네, 목사님. 가시죠. 네, 안내해 주시죠. 이충홍 교수님, 네. 본인 소개부터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김천대학교 네. 신학대학원 주임교수이고요. 그리고 김천대학교는 모든 체프를 섬기고 있는, 특별히 외국 유학생들 국제 체프를 섬기고 있는 이충홍 교수입니다. 이 대학 내에 외국인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한 5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외국인만 500명? 네네. 와, 놀라운 일입니다. 이 학생들의 믿음의 아비이시군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대학이 처음부터 신학대학원이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네, 지금도 6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일반 대학 교수 네. 생활을 하시면서 네. 또 신학대학원을 만드셔서 네. 오늘 이렇게 외국인 학생들을 가리키는 네, 본래 신학대학원 세워진 취지는 네. 외국에서 온 그들을 제자화해서 목사로 만들어서 다시 선교지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나라 사람을 한국에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켜서 보내는 거하고 각각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일단은 유학생들을 현지 사람들을 제자화해서 선교사로 보내면 네. 경제적으로 굉장히 절약됩니다. 한국 선교사가 나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3분의 1 정도의 돈으로 효과적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네. 또 두 번째는 자국어로 선교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열매가 확인이 되는군요. 네, 그러면 우리 이충홍 교수님 자신은 이제 언제 어떻게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본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분이 이렇게 또 훌륭한 선교학자가 되고 와, 선교사로 사시네.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연찮게 교회를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고2 때 네. 처음 네, 주님을 네. 안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건 아니고요. 교회를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교회를 나갔고 네. 그러면 언제 주님을 처음 만났어요?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는데 군대 신병교육대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네.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선교단체에서? CCC에서 CCC에서 훈련을 받으셨군요. 네, 훈련 받으면서 23살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선교지를 간 곳은 어디고 그 나라를 선택한 또 이유는 뭡니까? 네, 이제 30살에 네. 인도로 가게 되어졌는데요. 본래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요? 또 저희 아내도 CCG 간사 출신인데 저희 아내는 일본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뭐 아프리카 가는 데는 불만이 없었고 같이 아프리카 가기 위해서 다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CCG 본부에서 인도에서 요청이 왔는데 인도로 가겠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저는 본부에서 저에게 인도로 가라고 하시면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하고 그렇죠. 곧바로 대답을 해서 저는 인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게 하나님 뜻이죠. 네, 저는 내가 저도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은 뭐 내 계획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네. 내 계획과 언제나 다를 수 있고 네. 거기에 순명을 하셨군요. 네, 저도 훌륭하십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서 처음 그야말로 씨를 뿌리는 사역을 하셨는데 그 그때 경험한 내용들 참 궁금해집니다. 네.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하였기 때문에 캠퍼스 사역 가운데 그 인도 캘커타라고 하는 지역은 캠퍼스 사역이 굉장히 미진했습니다. 캘커타에 대학이 200개 정도가 있는데 캠퍼스 담당 가사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캠퍼스 사역을 시작했고 제 1차 여름 수련회를 1999년도 네. 4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5월 달에 했습니다. 처음에는 150명, 그 다음에 250명, 그리고 2000년 9월 달에 2,000명의 여름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터닝 포인트 2000라고 하는데요. 그 2,000명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3박 4일 동안 집회를 할 때에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능력을 받고 각자의 도시로 돌아가면서 그 기차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수많은 학생들이 헌신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 교수님들 한국에 무지 많아요. 또 선교사님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모셔서 말씀을 듣기 원했던 건 대학원 교수님이기 때문에 선교사로서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아이의 아빠로서 내 아이가 너무도 존경하는 아버지, 내 아이를 너무도 사랑하는 아버지여서 우리가 특별히 모신 거예요. 내 자녀가 일남 삼녀 내 자녀가 모두 선교사가 되겠어요. 네. 이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우리 신앙에 많은 명문 가정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제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 취재했겠습니까? 내 자녀가 모두 아빠 엄마 본받아서 저희들도 선교사가 될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이런 집은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외를 시키지 않고 집에서 항상 매일 저녁마다 집에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아이들 어느 정도 컸을 때 일주일에 하루는 꼭 함께 모여서 외식을 하든 영화를 보든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모임이든지 성경 공부든지 영화를 보든지 외식을 하든지 나눔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하면서 가르칠 때에 그 아이들 자연스럽게 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이 나왔고요. 기회가 있는 대로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3년 전에는 우리 온 가족이 인도 캘커타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함께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다 다시 인도로 선교를 하겠다, 각자 나 선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는 저희 아이들에게 매일 제가 큐티를 해서 매일 저녁에 우리 가족 단톡방에 올려놓으면 그들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제가 보낸 큐티를 읽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더 이상 뭐 물을 것도 없네요. 이 김천대학은 어떤 소망을 안고 오시게 됐고
지금 이곳에서 하시는 사역 아까 잠시 언급했습니다만은 좀 구체적으로 지금 이곳이 사명실현지이시잖아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본래는 제가 선교사가 꿈이었고 선교 일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1995년도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네. 그 이제 닥터 랄프 윈터의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 퍼스펙티브 첫째 강의가 닥터 랄프 윈터의 강의였습니다. 그 윈터 박사님이 이 4,000년 기독교 역사를 설명하시면서 선교가 중요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윈터 박사님께 질문했습니다. 윈터 박사님 그렇게 중요한 선교를 왜 선교지를 떠나서 지금 미국에 와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곳에 불이 났다. 청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불을 끄려고 할 겁니다. 큰 불이 났다. 어떻게 할 거냐. 아마 불이야라고 외칠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불이 났다. 사람들 그걸 모르고 있다. 난 부이야라고 외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명의 선교사는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한 명의 선교 동원가는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 가슴이 너무 뛰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당연히 선교사이지만 이제 선교 동원가의 삶을 살겠다. 이게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있었고 제가 인도에 있을 때도 그러한 삶을 살았고요.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영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었는데 우연찮게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김천대학교 총장님과 우리 학과장님께서 김천대학교에 와서 이 5,000명의 젊은 대학생들이 있으니까 그 사역 감당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왔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부르신 그 소명에 따라 선교 동원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김천대학교에 왔습니다. 그렇게 와서는 이제 금요체플, 일반 체플 섬기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국제체플, 외국 유학생들이 우리 김천대학교 지금 500명 정도 와 있는데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해서 국제체플을 만들었습니다. 또 선교 동원가로서 선교 동원가 동지에게 동역자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선교 동원 계획 어떤 전략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16명의 유학생이 지금 16명입니다만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열방 선교회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매달 후원해 줄 수 있는 이제 신학대학원 졸업자들 위주로 열방 선교회를 만들게 되고요. 그들 도울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거든요. 자기 나라로. 그래서 이제 그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또 제가 물론 계속 가서 집회를 통해서 그들을 도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비전 메이커 그 뜻대로 정말 아시아,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서 이 선교 동원가들 덕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흥미의 의지가 되고 계속 선교 한국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한번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파이팅 하는 건데요. 우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파이팅 외칩시다. 파이팅! 선교 동원가란 선교지에 직접 나가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죠. 필요한 지점을 보고 또 주위 사람들을 동원시키면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큰 효과와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선교 동원가는 선교의 선구자이고 또 후배 양성가들이며 그들의 믿음의 아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을 열방에 내보내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길을 내고 있는 사람들, 선교 동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만에 불과한 기마병으로 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정복해서 몽골 제국이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단일 제국을 건설한 징기스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높이 성을 쌓기에 급급했던 사람들 결국 어두운 결말을 얻게 되었고요. 험난한 삶을 헤치고 후세를 위해서 길을 낸 사람은 진정한 영웅으로 남는다는 말이죠. 청년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동원하고 또 책임있게 감당하려고 하는 노력과 헌신을 기울일 때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아름다운 세상입니다.